안녕하세요. 경륜왕의 예상팀장 권승철입니다. 선발급에 이어서 우수급도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발급은 상당히 좀 까다로운 편성이 많았기 때문에 배당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수급은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 좀 윤곽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경주 결과 흐름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점, 3복승도 잘만 하면 쉽게 가져가 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집중 투자 얼마든지 우수급에서 공략이 가능하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우수급 5경주입니다. 3번 이재림하고 2번 김범준이 수도권 연합을 펼쳐 나갈 수 있는 선수들이라는 점에서 아무래도 타협점을 찾아 나가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우수급도 뭐 득점이라는 거 있기 때문에 득점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래저래 젊고 다양한 작전을 펼쳐 나갈 수 있는 이재림이 유리한 입장에서 경주를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이재림 선행감은 아직까지는 올라오지 못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마크 칩 상당히 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재림 입장에서는 이번 김범준을 활용해 나가면서 완급 조절해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확실하게 김범준도 자신감을 얻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비교적 좀 약한 편성을 배정받다 보니까 자신감 있는 경주 운영을 펼쳐 나갔고, 그게 아무래도 도움이 되다 보니까 과감한 작전, 힘을 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강자들도 어느 정도 김범준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편성 김범준이 먼저 좀 타협점을 먼저 힘을 쓰는 작전 펼쳐 나가고, 이를 3번 이재림이 활용해 나가면서 연합을 펼쳐 나가게 된다면 수도권 완승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청평팀도 동계훈련은 또 광명에서 훈련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전법적인 연합을 펼쳐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범준이 때려야 되는 경주입니다. 저치기 타이밍 잡아 나갈 수 있는 편성이에요. 이를 이재림이 차분하게만 마크해 나간다면 후미 견제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아무래도 후미는 강병석이 마크해 나가고 손진철이 끌어내서 이재림의 뒤를 노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물론 이 김범준을 받아서 손진철이 이재림을 밀어내는 작전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만, 손진철이 바보가 아닌 이상 이재림의 후미를 공략해 나가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 점 때문에 김범준이 긴거리 나서고 이를 이재림이 활용해 나가기만 한다면 아무래도 이재림 완급 조절해 나가면서 충분히 동반 입상 가능할 것 같습니다. 2번이 때리고 3번이 몰고 가서 추입해 나가는 3번과 2번의 동반 입상이 매우 기대가 되는 편성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런 편성이 복승 배당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 점 때문에 복승까지는 함께 공략해 보자는 점 말씀드리면서, 이재림이 분명 유리한 입장에서 경주를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김범준 타겟수라는 수도권 완승이죠. 짧은 승부 펼쳐 나간다면 3번, 2번 깔끔한 승부도 한번 가져가 볼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앞서 언급했다시피 끌어내서 받아갈 수 있는 손진철, 초반 마크에 집중력 발휘 나갈 1번 강병석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두 선수가 수도권 김포와 계양 같은 팀이나 다름없는 훈련도 아라뱃길에서 함께 훈련하고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초반부터 강병석이 뒤를 물고 가면서 손진철의 몸싸움 버텨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 점 때문에 3번과 1번을 차선으로 한번 가져가 보자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 쉽게 간다면요 아무래도 2번이 때려야 되는 경주입니다. 3번이 몰고 가면서 수도권 완승이에요. 궁합 좋습니다. 3번과 2번 동반 입상 깔끔한 승부로 가져가 보자는 점 말씀드리면서, 아무래도 이재림 쪽으로 배당판이 팔려 나가고 있기 때문에 김범준이 버티고 손진철이 끌어내서 아무래도 이재림을 털어내는 작전 펼쳐 나간다면 김범준이 그대로 버텨낼 수 있는 작전인 것 같습니다. 손진철, 김재림과 이재림과 몸싸움을 펼쳐 나가야 되기 때문에 넘어서긴 어려울 것 같아요. 하지만 따라는 나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번 편성 2번하고 4번이라든지 2번과 1번 정도는 큰 배당은 아닙니다만, 손진철이 털어버린다면 이재림 아무래도 키가 좀 작아요. 176밖에 안 됩니다. 몸싸움에서 털릴 수도 있어요. 2번하고 4번, 2번하고 1번 배당이 얼마만큼 형성될지 모르겠습니다만 3번만 빠져준다면요 괜찮은 배당이기 때문에 공략해 볼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쉽게 간다면 3번과 2번의 동반 입상 깔끔한 승부를 한번 이번 편성 기대해보고 싶은 때리고 치입 나설 수 있는 편성 경주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우스급 6경주입니다. 정상민이 전형적인 추입형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불안감 있는 편성인 것 같습니다. 류근철하고 이용주가 충청권 연합을 펼쳐 나갈 수 있기 때문에 힘 좋은 선수들이 뭉친다면 추입형 정상민 타겟 선정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좀 까다로울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류근철도 상당히 좀 시속감이 상당히 좋습니다. 얼마 전에 류근철하고 송경방의 경주에서 많은 예상가들은 송경방의 류근철을 예상했었어요. 하지만 저희 경륜왕 저희에서는 류근철의 송경방이다. 음성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류근철의 선행감이 좋기 때문에 송경방이 넘어서기 힘들다 말씀드렸습니다. 결국 류근철의 송경방으로 깔끔하게 마무리가 됐었던 상황이었었다는 점, 그만큼 류근철의 경주감이 상당히 좋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이용주가 있기 때문에 류근철이 원하는 타이밍에서 잡아나가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여기에 6번 정경원까지 힘을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류근철이 힘을 쓰는 정상민이 몰고 가서 추입해 나가거나 이용주가 힘을 쓰고 정상민이 몰고 가게 된다면 류근철은 마크에서 털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 점 때문에 아무래도 류근철 버텨내기보다는 정상민과 이용주의 전략적인 연합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용주 최근 들어서 선행감이 많이 살아났기 때문에 류근철을 활용해 나간다면 정상민이 힘든 견주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용주 낙차 사고 당하고 출전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젊다면 훌훌 털어버리고 몸을 끌어올렸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노장으로 이제 전락한 이용주 과연 얼마만큼 몸을 만들었을지가 의문입니다. 그 점 때문에 아무래도 선행 선수들 낙차하고 나서 선행력 발휘 나가기는 상당히 힘들어요. 그 점 때문에 힘을 쓰기보다는 마크력을 발휘해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쫓아가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쫓아는 갈 수 있어요. 오히려 뭐 이용주가 때리고 정상민이 몰고 갈 수도 있는 만큼 전 5번과 2번의 전략적인 연합 쪽에 5번하고 2번의 전략적인 연합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을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앞서 언급했다시피 류근철이 힘을 쓰고 정상민이 몰고 갑니다. 이용주가 낙차후 출전하고 있기 때문에 정상민이 뒤를 물고 가게 된다면 정상민 짧은 추입 가능해요. 5번과 3번 정도는 5번하고 3번 정도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5번, 2번하고 5번, 3번 요즘 기세가 류근철이 좋기 때문에 배당 거만거만 할 것 같은데, 그래도 정상민, 이용주의 전략적인 타입점을 찾아 나가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5번과 2번의 동반 입장 쪽에 5번하고 3번은 차선으로 가져가보고 싶은 편성이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여기서 변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류근철이 선전 펼쳐나갔기 때문에 류근철의 버티기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전 류근철보다 노려보고 싶은 선수가 바로 6번 정경호입니다. 선발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다소 좀 불안감은 있어요. 아직까지는 정경호 우수급에 대한 확신이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속감이 원체 좋습니다. 순발력도 상당히 좋아요. 정경호가 때리고 류근철이 막혀 나갔다가 넘어서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류근철의 선행은 정경호가 홈에서 젖히기 타이밍을 잡아 나가게 된다면 제가 봤을 때는 정경호 머리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오히려 좀 공격적인 승부로 노려본다면 정경호 젖히기 타이밍 힘으로 버텨낼 수도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졸업순위 5위라는 거 무시할 수 없어요. 그 점 때문에 정경호 머리 한번, 이번 편성은 정경호 머리 한번 과감하게 한번 공략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6번하고 5번 이래저래 뭐 정상민을 외선에서 취입력을 발휘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6번과 5번의 공략, 6번하고 2번 정도는 정경호 놓고 좀 과감하게 한번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정상민 중심으로 2번과 3번 중에서는 류근철 분명 경주감은 올라오고 있어요. 아직 그래도 이래저래 이용주가 좀 더 자신감 있는 경주력 펼쳐 나갈 수 있다는 점에서 5번하고 2번이 먼저라는 점, 5번과 3번은 차선으로 공략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광명우스급 7경주입니다. 윤현준이 6개월 만에 출전하고 있습니다. 거의 29주 만에 출전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아무래도 좀 오랜 공백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솔직히 불안감은 있습니다. 하지만 편성면에서 여유가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윤현준 이런 편성에서만큼은 상당히 좀 유리한 경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수도권 후배입니다. 박종태가 있고 이세혁도 있어요. 여기에 김홍건, 김석호까지 있기 때문에 윤현준이 상당히 좀 유리한 입장에서 자리 선정에 있어서 상당히 유리하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윤현준 입장에서는 본인이 직접
힘을 쓸 수도 있어요. 하지만 본인이 머리로 팔려 나가고 있는 입장에서 힘을 쓰진 않을 것 같습니다. 힘을 쓸 수 있는 선수가 있어요. 바로 3번 김원호가 있기 때문에 이럴 윤현준이 활약해 나가면서 승부거리 조절해 나간다면 전략적인 타협점을 찾아 나갈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7번이 3번 활약해 나가면서 짧게 추입해 나가는 7번과 3번의 동반 입상, 7번하고 3번, 7번과 3번의 전략적인 연합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김원호가 간을 보죠. 이긴 윤현준 오랜만에 출전했는데 뭔가 좀 보여주기 위한 작전 펼쳐 나간다면 힘을 쓰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힘을 쓰게 된다면 후미권 마크에 나가면서 쫓아 들어갈 선수, 아무래도 최근 들어서 이세혁이 상당히 좀 승부욕을 발휘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7번과 2번의 동반 입상 정도는 7번과 2번의 동반 입상 정도는 좀 공략해 볼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경제 중심은 7번과 3번입니다. 7번과 2번은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변수 가능성도 있어요. 박종태가 좀 동대전고 출신이다 보니까 세종 쪽 선수들, 대전 쪽 선수들하고는 어느 정도 좀 전법적 연합을 펼쳐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종태가 힘을 쓰고 이를 김원호가 활용해 나가는 김원호가 활용해 나가는 작전 펼쳐 나간다면 윤현준 간보다가 오히려 고전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죠. 윤현준이 김원건하고는 또 과거 고향에서 함께 훈련을 했습니다. 18개 동기생이기 때문에 김원건 챙겨 나가려고 하다가 박종태 때리고 김원호가 몰고 갑니다. 후미를 이석이 끌어내서 털어버린다면 윤현준 고전할 수도 있어요. 그 점 때문에 배당 가능성이라고 한다면 3일이나 3위 경주권 정도는 공략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아무래도 편성 자체가 윤현준을 위한 맞춤 편성이에요. 7번하고 3번, 7번하고 2번 안에서 그 중에서도 3번 김원호의 선정 가능성 쪽에 좀 더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스크 8경주입니다. 박성현이 우수로 강급됐었죠. 지난 그랑프리 때 아무래도 좀 자신감 가지고 한번 특성급 경주 한번 다시 펼쳐보려고 했었는데 안타깝게도 좀 낙차사고 당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하지만 큰 부상은 아니었기 때문에 출전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박성현 우수에는 희속적인 면에서 여유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2번 박지영, 3번 황영근 힘을 쓸 수 있는 두 선수로 활약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박성현 무난하게 우승을 찾아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박성현 입장에서는 지역 선배 황영근을 몰고 갈 것이냐, 경주감 살아나고 있는 이번 박지영을 활약해 나갈 수 있느냐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황영근도 좀 오랜만에 출전하고 있기 때문에 다소 좀 불안감은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황영근 타이밍 잡고 힘을 쓰는 경주전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박성근 입장에서는 박정을 활용해 나가기보다는 황영근을 앞에다 두고 박정을 뒤에다 붙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박정도 아직까지는 선행감이 확실하게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박성현 앞에서 선행력을 발휘해 나가려고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박정은 박성현의 뒤를 막해 나가면서 쫓아 들어가거나 직선 추입발을 살려 나가려고 할 것 같은데, 박성현의 견제가 원체 뛰어나요. 황영근의 시속감이 나쁘지만 않다면 충분히 지켜주는 작전도 가능합니다. 충청권 연합도 가능하기 때문에 3번의 버티기 쪽에 5번하고 3번의 전략적인 연합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아무래도 간만에 출전하고 있는 황영근이 버텨내지 못한다면 박성현은 지켜주려고 하더라도 넘어설 수밖에 없어요. 박정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5번과 2번의 동반 입상은 함께 가져가 볼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지영 중심으로 팔려 나갈 수도 있을 것 같고, 황영근 중심으로 팔려 나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박성현, 황영근을 앞장 세우고 박정이 알아서 박성현의 뒤를 물고 가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3번이 버텨준다면야, 박성현이 후미권 견제에 나가기만 한다면야 5번과 2번 동반 입상 매우 기대가 된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변수라고 한다면요, 아무래도 박성현이 낙차 출전인데 간만에 출전하고 있는 황영근을 믿고 견주기전 펼쳐 나가요. 박정이 뒤에 있다가 황영근 시속도 안 나오고 박성현이 나갈 생각도 안 한다면 박정은 후미권에서 저치기 타이밍 잡아 나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의 힘은 갖췄던 선수이기 때문에 박정과 밑에죠. 박정과 밑에 수도권 연합 정도는 2번과 4번 정도는 2번하고 4번 정도는 공략해 볼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2번과 1번 정도도 노려볼 수 있다는 점에서 2사나 2일 수도권적으로 공략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박성현이 월등합니다. 3번하고 2번 안에서 전 충청권 3번 쪽에 좀 더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우스컵 9경기입니다. 직전의 차 이성광이 저치기 타이밍 잡아 나가면서 시속감을 발휘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컨디션 몸 상태 나쁜 거가 낫지 않습니다. 편성 면에서도 여유가 있어요. 때릴 만한 선수가 마땅치가 않습니다. 때린다 하더라도 뭐 김종현 선행 시속밖에 선발급 시속밖에 나오질 않고 있고 최성국이 힘을 써야 되는 경주가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좀 오랜 공백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최성국이 무리하게 힘쓰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성광도 최성국을 활용해 나가는 작전보다는 뒤에다 붙이면서 견제에 나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동갑내기 친구라는 점에서 이번 편성 또 4번이 또 수도권입니다. 2번, 3번, 5번, 6번의 중심이에요. 그 점 때문에 이성광이 최성공을 활용해 나가기보다는 최성공을 뒤에다 붙이면서 친구 연합을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자력 능력은 저치기 능력은 좀 예전보다는 많이 떨어졌어요. 아무래도 최성국도 나이도 먹었고 오랜만에 출전이다 보니까 힘을 쓸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마크는 가능해요. 7번과 4번의 동반 입상, 7번하고 4번 동갑내기 친구들 완승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최석윤의 후미 마크와 3번 이진원의 후미 마크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 이진원 직전의 차 상당히 좀 힘든 경주가 될 뻔했는데 직선에서 차가 나오면서 우승을 찾아 나갔습니다. 자신감을 얻었었다는 점에서 후미 마크에 주력해 나갈 최석윤보다는 이진원의 선전 가능성 쪽에 7번과 3번을 차선으로 한번 가져가 보고 싶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경제 중심은 7번과 4번입니다. 앞선 경주에서 녹슬지 않는 기량 발휘에 나갔었던 이성광 시속감도 상당히 좋다는 점, 득점에서 월등하기 때문에 짧은 선수들만 몰려있기 때문에 유리할 것 같아요. 굳이 최성광도 친구 넘어서겠다고 악착같이 경주를 펼쳐 나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7번과 4번 쪽에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이번 가능성 크진 않습니다만 이성광이 타이밍을 제대로 잡지 못한다면 김종현이 때리고 최성국, 이진원, 최석윤이 물고 가는 경주를 펼쳐나간다면 배당을 한번 노려본다면 최성국밖에 없어요. 4-2와 4-3 경주권 정도는 가능할 것 같은데 7번과 4번 매우 기대가 되는 편성 경주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우스컵 10경주입니다. 김영섭이 아쉽게 우스컵으로 강급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아무래도 낙차 사고도 있었고 사고 좀 높아지다 보니까 김영섭 우스로 강급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하지만 아직까지 김영섭이 실력이 안 돼서 우스급으로 떨어질 수 있는 입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김영섭 인정받는 데 있어서 큰 어려움 없을 것 같습니다. 과연 김영섭 누구와 호흡 맞춰 나갈 것이냐 관건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래저래 후배입니다. 4번 김태범을 활용해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수도권 대선배입니다. 두루두루 친분을 갖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 김포팀하고도 상당히 좀 친한 친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김태범이 때리는 김영섭이 몰고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따느냐 못 따느냐 게임인 것 같은데 김태범도 시속 조절을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좀 기복이 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김태범이 딱히 활용해 나갈 만한 시속감 좋은 선수가 없어요. 그 점 때문에 선배 인정하고 때리면 돼요. 김영섭 몰고 가서 살짝 잡아 나가기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켜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김영섭 몸 상태 봐서는 김태범도 타이밍 잡으면은 10초대 초반까지 11초대 초반까지 끌어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못 딸 수도 있죠. 안 딸 수도 있습니다. 복승을 함께 염두하시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6번과 4번 쪽으로 배당이 집중적으로 뚫려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1.5배, 1.5배 정도 내외에서 형성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은데, 오히려 이런 편성 복승 배당도 상당히 높게 형성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 점 때문에 복승 배당반 괜찮다면 끝까지 함께 공략해 봐달라는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4번 활약에 나갈 6번 직선 취입발이 안정감 있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후미는 장우준하고 조재호인데 이래저래 조재호가 쫓아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6번과 3번 정도는 6번과 3번 정도는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6번, 4번, 6번, 3번 두 차권인데 6번과 4번 쪽 깔끔한 한방 승부로전 가져가 보자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대해 보고 싶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복승 배당도 좋기 때문에 복승까지 함께 염두하시는 전략 필요하다는 점, 수도권 한방 6사 매우 기대가 되는 편성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우스컵 경주 한번 살펴봤는데요. 전반적으로 득점 높은 선수들이
인정을 받을 수 있는 편성인 것 같습니다. 쉽게 간다면 아무래도 좀 저배당으로 삼복승도 윤곽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이변 가능성 크진 않습니다. 강자들 중심으로 하는 전법적으로 궁합이 좋은 선수들과의 동반 입상 매우 기대되는 경주라는 점, 편성의 우수급 경주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